안녕하세요. 큐브의 매력에 빠진 지구인입니다. 삼성 큐브를 한 번도 맞춰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천천히 삼성 큐브의 움직임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큐브를 처음 본 분들도 큐브만 손에 들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도록 생초보의 입장에서 큐브의 완성에 목적을 두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완성을 한 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큐브를 알기 전에 삼성 큐브의 역사 등에 대해 조금 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삼성 큐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루빅스 큐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흔히 삼성 큐브라고 부르고 있는 큐브가 루빅스 큐브입니다. 루빅스 큐브는 1974년 헝가리의 건축교사였던 에르니 루빅에 의해 개발된 정육면체 형태의 퍼즐입니다. 처음에 큐브를 만들게 된 계기는 분리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루빅 교수는 처음에는 퍼즐을 개발했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하니 재밌는 일이네요.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정육면체의 물건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퍼즐 게임이 되었습니다. 큐브의 이름이 처음부터 루빅스 큐브는 아니었습니다. 루빅 교수는 이 퍼즐을 개발하고 처음에는 이름을 매직 큐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큐브가 개발되고 1980년 판매를 시작하고 그 이름을 처음 발명한 에르니 루빅의 이름을 따 루빅스 큐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의 최고의 퍼즐상까지 수상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큐브의 구조를 알아볼까요? 루빅스 큐브는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 색상으로 면이 구성되어 있죠. 흰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주황색. 색상의 위치를 외워두는 것도 나중에 큐브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흰색의 반대면은 노란색, 파란색의 반대면은 녹색, 빨간색의 반대면은 주황색. 이 점을 참고하세요. 삼성 큐브는 총 26조각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 블록 6조각, 엣지 블록 12조각, 코너 블록 8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블록은 큐브를 어느 방향으로 섞어도 움직이지 않고 항상 가운데에 있는 블록입니다. 보이시죠? 이 말은 가운데 큐브를 빼고 움직이는 큐브 블록은 엣지와 코너 블록이란 뜻이죠. 6개의 가운데 블록의 색깔을 확인하고 20개의 엣지와 코너 블록을 움직여 큐브를 완성하게 되는 너무도 단순한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큐브 맞추기 참 쉽겠죠? 그런데 나는 왜 잘 안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실 처음에는 못 맞추는 게 정상입니다. 큐브를 처음 보고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죠. 소위 천재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라는 분들, 이런 분들도 큐브를 처음 보고 한 번에 맞출 수는 없을 거니까요. 왜냐고요? 단순한 것 같지만 가운데, 엣지, 코너 26개의 블록들이 섞이게 되면 그 경우의 수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큐브의 경우의 수입니다. 사람이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수가 아니죠. 이 중 완성된 큐브의 경우 수가 only one, 단 한 개뿐. 이런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도 큐브 블록들의 회전 방향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큐브의 경우의 수는 이미 저 우주 너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큐브를 처음 보고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큐브를 못 맞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엄청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큐브 맞추기 알고리즘을 모른다면 일반인들은 평생 큐브만 쳐다보다 다음 생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큐브 블럭의 층을 나눠서 맞춰진 블럭들을 다시 섞이지 않도록 유지하며 한 층 한 층 큐브를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알고리즘을 자세히 알아보고 배우게 될 테니 기대해주세요. 삼성 큐브를 처음 보고 대부분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큐브의 한 면 정도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한 면은 맞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큐브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쯤, 멘탈이 붕괴되고 성격 파탄이 일어나고 자아를 잃어갈 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큐브 해법.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큐브 해법에 대한 많은 책이 출판되기 시작하게 되죠. 프리드리히 해법, 슐츠 해법, 페트러스 해법, 루 해법 등 많은 해법들이 개발되고 알려지게 되며 일반인들도 이런 공식들을 익히고 연습을 하면서 큐브의 완성은 물론
스피드 큐빙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런 해법들을 설명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나요? 큐브를 몇 번 접해보셨다면 보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U, U', F, F', B, B'. 이렇게 표기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회전기호라고 하는데요. 데이비 싱마스터라고 하는 수학자가 개발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큐브 표기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기법을 알아볼까요? 표기법은 움직이는 블럭의 위치, 회전 방향, 회전수에 따라 표기되어집니다. 움직이는 블럭의 위치에 따라서 정면은 F, 뒷면은 B, 윗면은 U, 아랫면은 D, 왼쪽 면은 L, 오른쪽 면은 R. 정면 두 개층을 소문자 F로 표기를 하고요. 뒷면의 두 개층을 소문자 B, 윗면의 두 개층을 소문자 U, 아랫면 두 개층을 소문자 D, 왼쪽 두 개층을 소문자 L, 오른쪽 두 개층을 소문자 R. R면을 기준으로 큐브 전체 회전하는 것을 소문자 X, U면 기준으로 큐브 전체를 회전하는 것을 소문자 Y, F면을 기준으로 큐브 전체를 회전하는 것을 소문자 G로 표기를 합니다. 그 외에 L면 기준 가운데 블록 회전을 대문자 M, B면 기준으로 가운데 블록 회전을 대문자 E, F면 기준 가운데 블록 회전을 대문자 S로 표기를 합니다. 회전 방향은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 같은 걸 찍어 블럭의 회전 방향을 표기해 줍니다. 프라임이 없다면 시계 방향 회전, 프라임이 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번 회전하는지 회전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숫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표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F2. 네, 정답은 정면 블럭을 시계 방향으로 2번 회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맞추셨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대문자 D'. 정답은 아래면 블럭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회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큐브의 모든 움직임을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 표기법을 익히셔서 공식을 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수많은 해법들을 연습하고 그 기량을 뽐내기 위해 많은 큐브 대회가 존재합니다. 큐브 좀 하신다는 분들이 참가해서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표기법도 알게 되었으니 표기법을 사용해서 해법도 좀 더 쉽게 익히시고 스피드 큐빙에 숙달되시면 큐브 세계대회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큐브 대회는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33큐브 빨리 맞추기 종목뿐만 아니라 2큐브, 44큐브, 55큐브, 66큐브, 77큐브, 블라인드 종목이라고 눈을 가리고 맞추는 종목까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1981년 세계기록 기네스북이 주최한 스피드 큐빙 챔피언십이 개최되었는데요. 우승자는 38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록과 비교하면 왜 이리 느려라고 생각하겠지만 해법이 현재와는 개발된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월드큐브 협회의 공식 기록으로 현재 33큐브의 빨리 맞추기 세계 신기록은 2018년 11월 24일에 세워진 기록 3.47초. 보유자는 중국의 유샹두 선수인데요. 이 기록은 큐브 역대 최초 3초대 기록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 자랑스러운 한국 선수도 10위에 위랭크되어 있네요. 4.59초. 조승범 선수. 2017년에 세운 기록입니다. 당시 16세였다고 하니 한국 큐브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대한민국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선수의 기록은 단일 종목 세계 신기록이고 평균 시간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페릭 잼덱스 선수로 평균 5회 시간을 측정 최저 기록을 뺀 평균 시간으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5.53초. 정말 엄청난 속도죠? 인간계 기록은 아닌 것 같네요.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하니 천상계 기록을 목표로 꿈꾸며 여러분도 노력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종목들의 기록도 궁금하시죠?
신기록들을 좀 더 알아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인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